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일 토요일 아침 10시 38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영상 없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 자, 어젯밤 미국 증시는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살짝 하회하면서 긴축 우려가 완화됐죠. 그죠? 연내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거를 더욱더 부채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완화 기대감에 시장은 상승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저의 나스닥 포지션은 어떻게 했냐, 이제 드디어 청산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좀 안타깝긴 한데 뭐 일단 다시 잡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청산을 했다라는 거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일단 청산을 했는데 뭐 지난번에 뭐 좀 샀다 팔았다 할 걸 괜히 오랫동안 뭐 홀딩 해가지고 뭐 성과가 안 좋았다 이런 후회에 섞인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후회는 하지 않고 있고요. 계속해서 포지션을 뭐 끌고 갈 만한 이유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계속 홀딩하는 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었으니까 홀딩을 한 거고,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홀딩을 한 거라서 저의 투자 철학에 맞게 계속해서 홀딩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후회는 없고요. 다만 이제 약간의 아쉬움.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일단 뭐 시장이 일단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일단 한번 팔아야 된다라는 아쉬움 정도가 조금 남긴 합니다. 뭐 그렇지만 뭐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게 아쉬움에 계속 또 빠져 있을 때는 아니죠. 일단 뭐 나중에 또 이런 이야기는 더 뭐 드리긴 하겠지만은 지금 뭐 제가 일단 나스닥 포지션 청산했다고 해서 나스닥 뭐 다시 뭐 상승으로 베팅하고 그럴 생각은 없고, 다시 아무튼 하방 진입 타이밍을 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또 머지않은 타이밍에 또 한번 나스닥 하방 포지션을 또 진입할 기회가 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지않은 시일 내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긴 합니다. 빠르면은 다음 주에도 또 다시 진입한다고 그러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시간이 좀 걸리면은 뭐 한두 달 정도 걸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하여튼 뭐 지켜보면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좀 빨리 올 것 같긴 해요. 다시 하방 진입하는 찬스가요. 근데 아무튼 아무리 제가 하방 진입하는 찬스가 빨리 온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 저는 일단 기존 포지션 보유자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현금 보유자들은 이제 저처럼 그렇게 뭐 고민하고 그럴 게 없는 거죠, 그죠?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아무튼 그냥 뭐 편안하게 어떤 기회를 또 기다려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똑같이 시장이 올라간다, 혹은 똑같이 시장이 내려간다라고 해도 이게 이 사람마다 대응은 달라져야 되는 법입니다. 현금 가진 사람, 기존 포지션 보유한 사람, 이건 분명히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뭐 물론 시장이 아무리 같이 올라간다, 아무리 내려간다라고 해도 이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왜 대응이 달라져야 되냐면은 일단 현금 가진 사람들은 위험이 없잖아요. 위험 없는 사람하고 이미 포지션 보유자들은 위험이 있는 사람하고 위험 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하고 위험 관리 안 해야 되는 사람은 분명히 대응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이제 기존 포지션 보유자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위험 관리를 한 거고, 현금 보유하셨다면은 당연히 또 전략이 또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는 저도 다시 현금 보유자가 됐으니 이제 좀 다시 또 다른 생각을 또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 나스닥 또 하방 진입을 또 조만간 또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젯밤에 그걸 이제 청산하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현금이 좀 생기긴 했거든요. 물론 뭐 저는 대부분의 포지션이 코스피 하방 포지션이 전 주포이기 때문에 사실 뭐 나스닥 하방 포지션은 애초에 비중이 많지도 않았지만은 이 조금 남은 현금을 이걸 이제 조금 생긴 이 현금을 어디다 쓸까라고 좀 어젯밤에 약간 고민도 하긴 했는데, 하여튼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설프게 다른 거 한다라고 해서 그 현금 잘못 쓰면은 오히려 큰일 날 수 있겠다. 그냥 하던 거나 하는 게 제일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지금 제 생각에 우리가 뭔가 좀 진짜 좋은 기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기회에 와 있는 거는 제 생각엔 뭐 채권 투자가 제일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이 투자 성향이 조금 안정적인 거를 좀 원하고 안전한 걸 원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지금쯤 나스닥 하방을 팔고 뭐 채권 투자를 한다고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채권 투자가 지금 적기라고 생각은 하나 여전히. 근데 이제 저의 투자 성향상 저는 이제 채권은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일단 뭐 채권은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렇다고 지금 와서 주식을 살 수도 없죠. 지금 와서 한국 주식을 뭐 딱히 할 거 없어 보이니까 그냥 일단 지금 달러 갖고 있는 것들은
계속 미국 증시에 일단 계좌에 남겨놓으면서 미국 주식 계좌에 남겨놓으면서 나스닥 하방을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인 이야기들 어제 포지션 청산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렸고요. 어제 제가 이제 왜 포지션을 청산했느냐, 무엇을 보고 그런 판단을 내렸냐에 관련된 부분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최근에 나스닥이 분봉인데요. 이런 구간들 보시면 변동성이 좀 죽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변동성이 죽어 있어요. 어젯밤에 변동성이 약간 확대됐지만 사실 이 정도는 어젯밤에 이런 움직임은 이만큼이 어젯밤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사실 변동성이 진정으로 확대된 그런 움직임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 봉이 이제 어제 물가지표가 발표됐던 그 봉인데요. 이 봉 기준으로 해서 예전에는 물가지표 나왔다고 하면 30분 봉상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도 움직이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장대음봉이 내려와도 이까지 내려올 수 있고 장대양봉이 나와도 여기 차트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장대양봉이 나올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어젯밤 같은 경우 굉장히 독특하게 변동성이 지금까지 없었고 물가지표 발표 후에도 변동성이 조금 확대는 됐지만 평상시에 비하면은 너무나 차분한 정도였던 거죠.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수상하다라는 걸 좀 느끼긴 했습니다. 왜 자꾸 변동성 이야기를 하냐면요. 일단 그 하락은 언제나 변동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변동성을 동반해요. 하락하는데 차분하게 하락하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있는데 작년에 좀 많이 보셨는데 그 차분한 하락이라는 건 보통 좀 어려워요. 하락하면은 반드시 급락 아니면 폭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어제는 그렇게 좋은 재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안 생긴다? 수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안 생긴다라는 이야기는 시장이 저걸 재료로 해서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싸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혹시나 모른다. 미국 본장이 개장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미국 본장 개장까지 일단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장을 개장한 게 언제냐면은 30분 봉 기준에서 요 봉입니다. 요 봉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죠. 여기에서 물가지표가 나오고 요 봉에서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죠. 근데 보시면 미국 증시가 개장하자마자도 영 재미없게 움직이더라고요. 호가창의 움직임이 영 느릿느릿했습니다. 그런 재료가 있다면은 막 정신없이 체결되고 하면서 봉이 막 엄청나게 길어졌다가 막 꼬리가 달리고 난리를 이렇게 부렸어야 되는데 어젯밤은 그런 현상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방향성을 조심스럽게 한 10분, 20분 봤는데 위쪽으로 슬슬슬 잡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 의미 있는 저항이 이쪽 부근인데 이 부근을 살금살금 이 매물 소화를 하더라고요. 한 10분, 20분 사이에요. 그래서 요걸 보고 나서 야, 이거는 상승하겠다는 의지가 있구나. 더군다나 물가지표도 예상치보다 살짝 하회했으니 긴축 우려 완화, 또 뭐 연내 금리나 기대감이 아주 끝까지 올라갔겠구나.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더군다나 증시도 변동성을 죽이고 이런 모습 보이면은 결과적으로 오늘 많이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10분, 15분 정도 보다가 그래서 이제 청산을 한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독특하긴 하지만 원웨이 상승이 이렇게 변동성을 좀 죽인 상태에서 잘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분봉의 차원에서 그런 거고요. 분봉의 차원에서 이 보시면 지난번에 이렇게 계속 변동성이 좀 없었던 거고, 이걸 이제 일봉의 차원에서 보면은 근데 좀 다르긴 합니다. 일봉의 차원에서 보면은 지난 3거래일 동안 이 미국 증시를 비롯한 세계 증시는 전반적으로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 분봉상으로 보면 좀 비교적 좀 차분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게 누적된 일봉상의 그림으로 보면은 약간 뭐 이런 느낌, 그죠? 이 미국 증시가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이 방향을 꺾었던 게 2월달 초 뭐 이런 모습과 비슷하게 지금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일봉상으로 보면은 변동성이 확대됐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뭐 미국 증시 잘 상승 마감을 했고 뭐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올랐던 게 누적된 게 좀 다소 부담스럽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빅스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조금씩 이제 잘 안 죽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고요.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거의 다 주요한 지지선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S&P고 나스닥이고 지난 한 2거래일, 3거래일간 급등을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뭐 조만간 또다시 하방 쪽으로 또 기회가 한번 오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뭐 이제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S&P는 아직까지 하방을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왜냐면은 이 중요한 저항이 2월 2일 날 고점, 이것도 똑같습니다. 2월 2일 날 고점이 여긴데 아직 여기까지 여유가 있고 여길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하방으로 들고 갈 이유는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지금 베팅하면 안 되지만은 이 자리를 넘지 않는다면은 뭐 충분히 베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 S&P는 뭐 특별히 할 말이 없고요. 하여튼 4100 돌파 한착 했으니까 더 위쪽으로 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나스닥은 이제 완전히 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돼가지고 이제 보시면 이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명확하게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모습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지난 1년간의 하락 추세는 일단 끝났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물론 여기서도 이제 잘못될 수 있죠, 그죠? 이 상황에서도 충분히 잘못될 수 있긴 한 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빠지고 나서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긴 하락을 만들어낼 수도 있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아직까지는 뭐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뭐 장단기 금리 차나 뭐 채권 시장의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좀 나스닥은 좀 그렇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분명히 상승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보는 게 맞고, 뭐 일단 그런 건 분명히 맞습니다.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된 거고 위쪽으로 보는 게 이제 정석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제 정석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다 베팅하는 게 맞는데, 상승 베팅하고 주식 사는 게 맞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식 사는 게 정답일지는 아직까지는 좀 알 수가 없는 정석이긴 하나, 그게 이제 정석적인 대응이긴 하나, 주식 사고 상방 베팅하는 게 지금 그게 이제 정답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오답은 있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당장 아래쪽으로 베팅하거나 아래쪽으로 들고 가는 건, 그건 일단 저는 오답이라고 생각해요. 뭐 물론 개인의 뭐 계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수익을 여전히 깔고 앉아 있다. 나스닥지가 아무리 이렇게 올라와도 나는 계속 수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난 들고 갈 거다. 그건 오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계좌에 마이너스만 안 나면 돼요. 본인 돈만 안 까먹으면은 그거는 뭐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돈 까먹고 있는 건 그건 일단 명확한 오답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 대응은 좀 잘 거기에 맞춰, 본인 성향에 맞춰서 좀 잘 하시면 된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나스닥은 드디어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됐다. 일단 인정해야 된다고요. 뭐 물론 속임수일 수도 있겠죠, 그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최근에 이런 상승을 전반적인 이런 흐름들을 속임수이지 않겠냐라고 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그 속임수라고 주장하는 거는 뭐 저의 생각일 뿐이고 아직까지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건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뭐 그런 모습들 보였다.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먼저 좀 드려봤고요. 나스닥 변동성까지만 볼게요. 나스닥 변동성도 지금 보시면 여기 어딘가 일단 지난번 박스권 하단 자리죠. 이렇게 박스권이었잖아요. 나스닥 변동성이 어떤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게 엄밀한 차트 분석상으로는 이런 모습이 지지력을 보이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지지력이 있다는 모습은 아닌데, 근데 일단 변동성 지수의 해석은 원래 뭐 음봉 나오다가도 급반등하고 이런 게 좀 자주 보이는 거라서 일단 중요한 자리 부근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네 라는 정도, 이런 것만 봐도 하여튼 조만간 나스닥이고 S&P고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어젯밤에 뭐 많이 올랐다. 긴축 시장의 어떤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 종목이 다 올랐고 오래간만에 시원하게 다 올랐다. 은행 위기고 보고 잠잠하니까 다시 긴축이라는 재료가 테이블 위에 올랐는데 긴축 완화 기대감을 뒷받침해주는 물가 지표가 나왔으니까 전 종목 다 올랐고 모두가 행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젯밤 있었던 일들이고요. 그래도 물가 지표하고 어젯밤 나왔던 경제 지표들 이야기는 좀 간단하게 하긴 해야 됩니다. 잠시 이런 거 좀 보고 갈게요. 어제 일단 유로존에서 나왔던 지표들이 있는데요. 유로존은 어젯밤에도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뭐 독일의 소매 판매 지표 이런 것들 보시면은 정말 심각하죠. 월 감소율이 마이너스 1.3%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거의 금융 위기급입니다. 위기에 준하는 정도의 값인 거고요. YOY 연 변화율 이런 걸 봐도 보시면 마이너스 7.1%니까 상당히 좀 쇼킹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러한 지표들 같은 경우는 일부 이런 지표들은 거의 뭐 지금 준위기 상황이나 위기 상황 정도의 숫자로 나온 거예요.
더군다나 재밌는 건 CPI, 유로존 CPI도 발표가 됐는데 유로존 CPI도 뭐 여전히 좀 높은 편이라는 거 굉장히 좀 충격을 줬습니다. 지금 독일 물가지표 지금 그 독일 소매 판매 지표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보시면은 CPI가 코어 CPI가 상승률이 월 상승률이 1.2%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사실 굉장한 충격이거든요. 그리고 이 그냥 CPI도 0.9%가 나왔습니다. 월 증가율이 0.9%요.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거는 인플레 잡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이건 여전히 인플레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월 상승률이 뭐 미국처럼 한 뭐 0.2%, 0.3%이 정도 되면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가 넘게 나오고 0.9%가 나왔다라는 거는 여전히 유로존의 인플레는 심각하다라는 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연 증가율은 6.9%로 예상치를 살짝 하회하긴 했지만은 근데 이것도 여전히 높은 거라는 거죠. 6.9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유로존 CPI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물가지표까지 좀 볼게요. 미국 물가지표는 마치 누가 이렇게 임의로 조작을 한 듯한 느낌이 들게 이 모든 예상치에서 0.1씩 빼서 실제값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걸 좀 조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다. 이 정도로 묻고 넘어가자는 거죠. 하여튼 4.7이 예상치였는데 4.6 나오고 0.4가 예상치였는데 0.3 나오고 5.1이 예상치였는데 5.0 나오고 0.5가 예상치였는데 0.3 나왔네요. 요거 하나만 0.2%.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예상치보다 하회했습니다. 이걸 보고 시장은 이제 미국 증시는 안심을 한 거죠. 근데 아무튼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근데 이제 5.0은 낮은 값이냐 4.6은 낮은 값이냐 라는 거죠. 여전히 일단 미국의 인플레는 그러니까 대충 표시를 하자면은 인플레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감소하길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 저 나온 값을 보면은 실제로 인플레는 조금 떨어지다가 요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가 여전히 좀 찐득하게 오래되고 있구나. 이거 보면은 파월 의장님이 뒷목 잡을만 하구나. 파월 의장님 스트레스 좀 받겠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주식시장의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약간 낮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안심을 한 건 맞으나 저게 이제 안심을 할 만한 수치였는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제 어젯밤에 아무튼 그래서 파티를 한 거죠. 지금까지 기대감 이런 걸로 해서 계속해서 쭉 오르다가 실제 지표까지 확인을 하고 났는데 좋다라고 하니까 이제 아주 그냥 뭐 거하게 한 잔 뭐 마지막에 그냥 아주 그냥 그 샴페인 폭죽을 크게 터트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축포는 쏘아 올려줬고요. 이제 파티는 지금 이제 파티가 이제 한참 뜨거운 상황인데 이제 이 파티의 이제 이 부작용, 파티의 뒷정리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역발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증시도 그렇고 뭐 유럽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일단 파티를 했어요. 파티했는데 파티 마지막에 결과까지 좋게 나왔어요. 좋은 호재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축포를 진짜 크게 쏘아 올렸는데 축포 쏘아 올렸으면 이제 뒤에 있는 뒤처리 해야죠. 그죠? 뒤처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역발상 정도를 슬슬 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어딘가 중요한 데를 붕괴시키면 아래쪽으로 실제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도 등장하는 거고. 하여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파티 상황이죠. 모두가 즐거운 상황이고 기뻐하고 있어요. 모두가 술에 취해 있단 말입니다. 술에 취해 있을 때는 이성적인 이야기가 잘 안 들리죠. 그죠? 이성적인 이야기가 안 들리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을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술 취한 사람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사람이 술이 깨면 이야기해야지 술 취한 사람하고는 막 다투거나 싸우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잠시 일단 좀 몸을 사리셨다가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일단 이런 것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어젯밤에 긴축 이 확률 앞으로 미래 금리 인상 스케줄 보시면은 뭐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시장이 안심했다. 뭐 이런 것만 봐도 주식시장이 올랐다는 이유가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일단 시장은 뭐 그래도 여전히 약간 아리까리하긴 해요. 한 번 정도는 더 올리지 않을까? 최종금리가 5.25까지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 정도는 하고 있지만은 근데 뭐 그 정도 최종금리는 5에서 5.25 요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higher for longer라고 연준에서 옛날에 이야기한 게 있으니까
더 이상 금리 올리지 않고 동결 하다가 언젠가부터 이제 금리 인하하는 시나리오를 쭉 시장이 그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24년 9월 정도 되면은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네요, 사람들이요. 네, 아무튼 이렇게 먼 미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시장의 이러한 막연한 기대는 이런 거는 굉장히 크게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저 멀리에 경기 침체가 올 거야라고 했던 게 생각보다 빨리 당겨질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된다라는 거. 시장의 기대감 변화는 그 물가지표 발표된 뒤에도 특별히 변화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기대에 부합했다라고 하면서 신나게 올랐다라는 게 이제 어젯밤 있었던 일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이 정도까지만 보면은 조금 좀 서운하고, 이 유로존 물가지표와 유로존에 있는 경제지표들과 더해서 우리가 이제 저 미국 물가지표를 같이 이제 버무려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미국 물가는 그래도 유럽보단 좀 안정되고 있어요, 그죠? 유럽 물가보단 좀 안정적이에요. 근데 유로존은 심각합니다. 유로존은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인플레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월 증가율이 1%가 넘어가고 0.9% 이쯤 되면은 이건 인플레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거의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려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유로존은 계속해서 긴축을 해야겠구나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건 뭐다? 달러 인덱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인플레가 잡히니까 긴축을 좀 덜 해도 될 거야. 연내 금리나 기대감 있죠. 그러니까 달러 약세 요인. 그리고 유로존은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금리 인상해야 되니까 이거는 유로화 강세 요인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 요인이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일단 뭐 최근에 이 유로존 물가지표가 오른 건 뭐 은행권 구제한다고 유동성을 좀 푸른 것, 그런 것도 일부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있는데, 아무튼간 그 이유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일단 인플레가 높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다시 이야기를 좀 풀어가자면은, 그래서 이제 달러가 어떻게 됐냐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달러가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급등까지는 아니고, 급등이라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 하여튼 그래서 달러가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중바닥형 만들 가능성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는 뭐 물론 어젯밤 올랐다고 제가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단기적으로 쌍바닥 가능성도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요렇게 쌍바닥 만드는 거 가능성 있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요 반응이 굉장히 좀 독특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시장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축포를 터뜨렸지만은, 달러 인덱스는 자기 혼자 묵묵히 술에 취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젯밤 달러가 오히려 그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강세를 보인 게, 지금까지 유로존 긴축, 미국의 완화 기대감, 요걸로 인해서 이미 달러 약세가 오랫동안 해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선반영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달러가 반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보시면 이러한 움직임은 달러가 주식시장과는 분명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원래 주식시장 따라갈 거였으면 연내 금리나 기대감이니까 계속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달러가. 근데 달러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중장기적으로도 쌍바닥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좀 전에 보셨다시피 그런 물가지표의 괴리에도, 유럽과 미국의 물가지표 괴리에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상당히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젯밤 움직임이 속임수였을 수도 있죠.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단기적으로 쌍바닥 만들고 올라오고 한 뭐 105 정도를 돌파한 짝 해줘야 이제 뭐라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긴 한데, 아무튼 이거 달러는 지금 모두가 지금 술에 취해 있지만, 달러는 술에 안 취해서 자기 혼자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이 일단 제 눈에 좀 띄었던 점이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어젯밤에 좀 올랐죠. 그러니까 아무튼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 됩니다. 뭐 달러는 계속해서 중요한 지지선 지키고 있고 잘 버티고 있으니까. 참고로 원달러 환율은 1306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 강세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달러 강세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마감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되게 독특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축포를 터트려 갖고 약간 이제 슈팅성 한 2, 3거래일 동안 많이 올라서 다소 좀 슈팅성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좀 살짝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그 달러 약세의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잘 버티고 나서 추세 전환 혹은 뭐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 이것도 일종의 괴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주식시장과 달러의 괴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주식시장이 자꾸 좀 너무 좀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좀 하게 되네요. 금리까지 볼게요. 금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금리는 연내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거를 더욱 더 뭐 가속화시키는 그런 재료 나온 거니까, 보시다시피 금리들은 쭉쭉쭉쭉 떨어졌습니다. 그죠? 10년물 금리 떨어졌고, 2년물 금리도 이렇게 보시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뭐 어딘가를 못 넘어가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뭐 비중 확대 정도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년물 국채금리 여기 잘 보시면은 이 은행주 볼 때도 지금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요. 이 고점이 자꾸 낮아지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의미 있는 고점 여기였는데 직전 고점,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이번에 보시면은 3.5, 3.6 부근에서 또 저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 채권 조금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비중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여튼 연내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거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지금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채권 투자한다고 회사채 혹은 한국 국채 이런 걸 사시면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용 위험이 없는, 부도 위험이 없는 채권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좋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 시스템 위기가, 은행 위기나 이런 은행 위기나 신용 위기 뭐 이런 위기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채 이런 것들은 안전자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회사채나 정크본드 이런 것들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겠냐. 채권 투자하시더라도 이 검증된 미국 국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 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금리는 뭐 정상적으로 잘 움직였다. 근데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는 게 단순히 연내 금리나 기대감, 이거 연내 금리나 기대감이 이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이 금리라는 게 어떤 앞으로 뭐 경제의 전망 이런 것도 반영을 하는 건데,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금리가 떨어지는지는 요즘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채권이나 달러는 비교적 어떤 좀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거를 좀 의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닌데, 주식시장만 지금 이제 좋다고 어젯밤에 샴페인까지 터트린 꼴인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이건 뭐 어디까지나 일단 저의 의견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참고로 이제 이렇게 금리나 가능성을 이제 슬슬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었죠.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 시장은 이런 식으로 예측한다. 경로를 천천히 25bp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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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근데 사실 이제 옛날 연준의 이제 기존 통화 정책 역사를 살펴보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금리를 차분하게 내렸던 적은 손에 꼽습니다. 아예 없던 건 아닌데 손에 꼽습니다. 금리를 하락시킬 때는 금리를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왜냐 경기 침체가 와서 경기 침체를 구제하기 위한 부양책 방안으로 긴급하게 금리를 인하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는 한번 인하하기 시작하면 급속하게 떨어뜨린다. 급속하게. 뭐 금리 인상 보통 25bp씩 하거나 이런데, 금리 인하할 때는 50bp씩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50bp, 100bp도 막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떨어지는 속도는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 과연 지금 시장에 이런 차분한 금리 인하라는 이런 기대감이 맞겠느냐, 우리 좀 약간 좀 의심이 좀 되긴 하죠.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좀 지켜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나스닥은 시원하게 일단 팔아치웠고, 또 이제 기회를 또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국 증시는 갭상승 출발하겠죠. 그죠? 한국 증시도 나름 얘도 이제 그 완화 기대감 이런 걸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도 일단 완화 기대 이런 거를 얘도 그죠? 얘도 미국 물가지표 영향 받을 거니까, 미국 증시가 신나게 올랐으니까 얘도 일단 분명히 갭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죠.
갭상승해서 이제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죠? 어디까지 갭상승하느냐도 중요하고요. 이 어젯밤에 미국이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또 원웨이 상승한다라고 무조건 확정을 짓진 마시고요. 그죠? 갭상승을 크게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갭상승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 뽑아내면서 더 오르는 경우, 아니면은 그냥 옆으로 빌빌빌빌빌 기면서 약간 도치형 만들어내는 경우, 아니면 갭상승 출발했다가 장대 연봉으로 쭉 다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다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일단 어쨌든 갭상승 출발을 하긴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상승세가 나온 상황에서, 그죠? 일단 어쨌든 분명 상승세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고점을 잡으려고 하지는 마시라는 거. 조금 좀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시간 많거든요. 또 다음 주에도 또 확인해야 될 이벤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좀 천천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쪽에 어딘가에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 부근에 가니까 난 무조건 뭐 하방을 진입한다 라는 것보다는 어딘가 이제 얘가 버벅버벅거리는 저항을 좀 누적시키는 거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점들 좀 주의하시고요. 하여튼 꼭지점 잡으려 그러시지 마시고 저점 잡으려 그러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그죠?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